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배 기자입니다. 네. 새 배우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민주 항쟁 다룬 이야기고 여러 새 배우분께서도 이제 나이는 다르지만 각자 감상 다르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공부하신 내용이 있고 또 이 항쟁의 또 본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이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라디오로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은 다 그 가짜 뉴스죠. 언론 통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한동안 정말 그 국가에서 교육시키는 대로 이 비극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아프고 정말 잊지 못할 그 아픔을 지닌 그 본질을 알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더더욱 더 물론 지금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 힌츠페터 기자분의 어떤 그 용기와 그 진실에 대한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좀 뭐랄까 배우로서도 좀 숭고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네, 유해진 씨. 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일이었는지 몰랐죠. 예,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정말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예, 이번 작품을 그래서 하게 돼서 또 더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중학생, 초등학생 유준열 씨. 태어나지도 않았죠. 네. 그쵸. 저는 그 당시엔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라서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교과서나 뭐 이렇게 뭐 그 영화 준비하면서 다큐멘터리도 보게 되고요. 네. 전혀 몰랐던 사건은 아닌데 이 기회를 빌어서 더 이렇게 가까이 알게 됨으로써 그때 어떤 소시민들의 감정으로 시선으로 좀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오늘 워낙에 제작 보고의 중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영화는 영화다. 의형제 고지전 이후에 이제 광주 이야기를 다룬 택시 운전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소재고 또 많은 영화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꽃잎,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는 이제 다른 광주 영화들과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른지. 택시 운전사는 그 평범한 택시 기사와 그 독일 외신 기자 그 두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광주 이야기이고요. 그 점이 좀 다를 것 같고 또 그 한 평범한 개인이 시대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끝까지 자기 일을 잘 해낸 이야기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중앙 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고요. 저는 네. 송강호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작품이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5.18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송강호 씨 앞서 효자동이 발사 그리고 또 변호인 이번 택시 운전사까지 근현대사 좀 연작 이렇게 보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선 작품들처럼 또 이번 작품에서도 이런 아픈 역사에 좀 끌리는 이유, 배우로서 어떤 그 이유로 이런 작품들을 계속 선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밀정도 사실은 좀 근대 아픈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가 유독 뭐 의식적으로 그런 작품을 선택한 건 아닌데 필모를 되돌아보면은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약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지점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의 승화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어떤 그 역사의 어떤 사실과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배우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지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일반적인 현대물에서의 그런 지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지점에서 오는 에너지가 배우에게는 좀 더 크게 와닿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요즘 진짜 관객들이 눈치가 백단이라 메인 포스터 딱 공개하자마자 송강호 씨가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송강호 씨가 환하게 웃을수록 너무 슬프다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이 퍼졌어요. 예.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 운전사는 80년 광주를 이제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좀 밝게 뭐 그게 뭐 과장되게 그렇게 밝게 간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지점들이 관객분들에게 많이 또 편안함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 환한 웃음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비극과 아픔을 되새기자가 아니라 저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픈 역사와 어떤 비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 큰 사회의 어떤 희망, 그게 작든 크든 그 희망을 노래하지 않나. 그래서 그 포스터의 그 환한 웃음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두 네.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먼저 그 유해진 배우님께 질문 드릴 건데 그 아까 감독님이 이 캐릭터가 광주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80년대의 광주 택시기사가 발화하는 사투리, 광주 사투리 연기, 느낌 있는 광주 사투리 연기 하시려고 어떤 좀 디테일 있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나머지 하나는 장훈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이 전 정권 동안 제작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사회적 역사적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제작 과정에서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영화계에 이제 그동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도 혹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뭐 투자나 뭐 이런 과정들이 어려움이 좀 없었는지 혹은 뭐 그런 과정들에서 뭐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좀 인상 깊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해진 씨? 제 사투리는 제가 그 충청도가 고향인데 제 생각에는 얼핏 그 전라도 사투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근데 좀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흉내를 어설프게 내고 싶진 않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택시 기사로 나왔던 분이 실제 그 광주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한테 매번 이렇게 체크를 받고 레슨을 받고 그랬습니다. 네. 그건 또 사실 우리 류준열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대학생 연기를 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또 굉장히 티칭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영어 연기까지.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 레슨을 그분께. 받았는데요. 네네. 저도 그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뭐 지금도 통화할 때는 전라도 사투리를 종종 쓰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광주 특유의 또 그 사투리가 있다고 그 지역 내에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데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독님. 네. 네, 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하던 당시와 지금이 좀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요. 그 준비하던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작품 소재가 광주를 다루다 보니까 좀 위축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또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그런 또 사회적인 시대적인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어서 약간 다른 어떤 그 분위기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대답이 됐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J인터 정시우 기자입니다. 그 감독님 마지막 답변에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대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창작자에게 시대의 분위기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나 영향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서 영화인들이 그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를 같이 느끼고 그런 걱정스러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영화는 그 어떤 영화를 그 제작함으로써 이제 뭐 그 이후에 그 제작사가 투자를 못 받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완전 자유롭게 그 시대의 분위기를 떠나서 그 작품을 준비하고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은 또 이제 그 영화를 만든 입장으로서 뭐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택시 기사 그 만섭도 이제 극 중에서 비슷한 어떤 그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섭이 택시 운전을 했던 것처럼 저도 그냥 그 창작자로서 그 뭔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그 분위기와 상관없이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 건데, 택시 운전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네, 그 택시 운전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장 하고 싶은 얘기셨어요. 유해진 씨. 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작년 여름이 정말로 더웠잖아요. 그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세트장을 이렇게 저희가 아스팔트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찍었었는데, 뭐 저는 뭐 그냥 잠깐 뭐 가서 그랬었지만 송강호 선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저 역시도 되게 기대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제 말씀도 드리고 부족하지만 설명도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영화를 보시면은 100마디의 어떤 말보다도 많은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택시 운전사가 아무래도 이제 좀 소재가, 그러니까 배경이 좀 아픈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객분들이 조금 이게 가지실까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영화도 다른 어떤 대중 영화와 차이점이 없어요. 만섭과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영화 한 편을 보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훨씬 많은 그러니까 감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갖지 않고 재미난 영화 한 편 보신다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미 송강호 씨가 예고편에서 돈워리 할 때 저희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준열 씨. 네, 작년 이맘때 정말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찍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신 만큼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